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늘은 새 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데 새 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 자꾸 물어보세요. 저는 그럴 때 항상 대답합니다.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아요. 무조건 새 차가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중고차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 제가 전에 샀던 차도 중고차입니다. 닥신 너는 왜 새 차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중고차를 사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조건 새 차가 좋아요. 근데 그 가격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고차가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고차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1년에 10%씩 감가를 쳐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정말 애지중지 관리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아무리 그 차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했어도 그 차에 무슨 유리막 코팅을 하고 뭔 지랄을 했어도 3년이 지나면 30%가 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주 입장에선 사실 되게 아까운 차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개꿀입니다. 관리 잘 해줘서 고마울 뿐이고 내가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3년 됐으니까 최소한 30%는 까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차는 절대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중고차 주인 편이 아니고 중고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3년 된 차를 30%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벤츠 E클래스를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년 되면 몇 프로까지죠? 대략 30% 까진다고 치면 2,1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인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길 가다가 만원 주우면 기분 좋죠. 근데 2,1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물론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고소득자라고 해도 2,100만 원 차를 싸게 사는 거는 적지 않은 메리트예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금액이 싸니까 좋긴 좋은데 이 차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년 3년 된 차를 그렇게 낡은 차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 차가 2년 된 차인데 그 차를 타보면 느끼는 게 이건 그냥 새 차나 다름이 없어요. 정말 새 차 냄새가 나고 찾아보면 비닐도 안 뜯은 곳도 있을 겁니다. 운행도 맨날 집 앞에 있는 백화점이나 다니고 있는 차기 때문에 그 차는 거의 새 차나 가깝습니다. 사실 그런 차가 대한민국에 아주 많습니다. 설령 어떤 목적으로 쓰였던 차라고 해도 렌트용이나 상업용으로 쓰인 차만 아니라면 저는 2년 3년 된 차는 거의 새 차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 싸게 살 수 있고 거의 새 차급이다 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자동차 수명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 10년에 15만 킬로 정도 뛰면 거의 승용차는 수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기에 적절한 보수를 해준다면 차의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폐차급으로 되는 차들이 엔진 같은 거 떼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좋다고 사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독일 여행했을 때도 보면 완전 9999형 똥 BMW, 똥 벤츠 이런 것들이 독일 현지 본토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정말 신기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를 보면 느끼는 게 자동차 수명이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오면 그 차를 뱉어버려요. 근데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이고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그 1000만 원 들여서 고쳐갖고 그 차를 잘 탈 수 있다면 그 차의 수명이 충분히 늘어난다면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바꿔버리죠. 그 돈이면.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차 수명을 너무 짧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엔진들은 다 고치면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정책도 문제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공해 차라고 스티커 딱지 붙여갖고 디젤차를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젤차를 운행하면 환경 파괴범으로 몰고 지금 폐차를 권유하는 마당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의 유지 보수에 대한 캐페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고차를 훨씬 싸게 샀는데 그 싸게 산 비용으로 수리비용 어느 정도 할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천만 원짜리 벤츠 E클래스가 있는데 5년 된 거를 사서 3,500만 원을 싸게 샀어요. 그럼 3,500의 이득도 있지만 취등록세도 그 반값에 대해서 7%를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3,500만 원 넘는 금액을 거의 싸게 산 입장에서 그 수리비로 한 3,400만 원 혹은 5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그 수리비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없죠. 3,500만 원 싸게 주고 사서 500만 원 수리비 들여서 그 차의 잔존 수명이 한 5년 연장된다면 그거는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그 수리 비용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저렴하게 구입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수리비가 억울한 이유는 수리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고차 가격만 생각하고 구입했기 때문이겠죠. 중고차를 구입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게 아주 비싼 차를 구입하면 어디 변두리에 주차해둘 때도 되게 신경이 쓸 수 있고 발레 파킹을 맡길 때도 신경이 좀 쓰일 수가 있겠죠. 차를 찾았을 때는 어디 긁은 데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거의 8년 된 중고차를 타고 있다 보니까 거의 똥차급인데 이런 차는 어디 차를 맡길 때도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고 어디 변두리 허름한 데에다 주차를 해놓을 때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가 바꿔가도 나도 상관없어요. 기분이 좀 나쁘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누가 제 차 후미를 추돌하고
갔어요. 물피도주 사건이었는데 결국 범인도 못 잡았고 뭐 뒤에 후미 브레이크 등이 살짝 깨진 상태인데 살짝 깨져서 티가 많이 나진 않고요. 지금 정비를 하려고는 했는데 저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 신차급을 운행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중고차를 탈 때는 뭐 그런 면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고차는 세월이 지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그 급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로 출고되는 벤츠 E300이 요즘에 나오는 게 2.0의 4기통짜리 엔진인데 구형 E클래스 350을 예로 들게요. 이건 똑같은 E클래스인데 3000cc 6기통 엔진입니다. 자, 6기통 엔진과 4기통 엔진의 이 회전 질감이 넘사벽이고 엔진 블럭에 소소한 변화들은 좀 생기긴 하지만 이 내연기관의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뭐 5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연식에 의해서 가격폭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 6기통이라는 회전 질감은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형 E클래스 중고랑 신형 C클래스랑 비교를 하면 이 역시 또 그 체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묵직한 느낌이라든지 고속주행의 안전성, 그 다음에 승차감, 뭐 이런 급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게요. 완전히 오래된 똥 에쿠스를 샀다고 칠게요. 아니면 신차 마티즈를 샀다고 칠게요. 새차 마티즈가 훨씬 더 깨끗하겠지만 똥 에쿠스 완전 오래된 거 이런 것들도 그래도 그 급에 의한 승차감들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애플 520D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가 8년 됐고 키로수가 16만 킬로인데 완전 가격은 이제 중고차 시세로 치면 1000만 원대고 완전 똥차급인데 고속도로 달려보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제가 좋은 차를 많이 안 타본 사람이긴 한데 많이 타본 건 아니에요. 많이 타본 건 아니고 그래도 적당히 좋은 차들 이것저것 좀 경험해 본 편이긴 한데 520D를 타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그래도 5 시리즈급의 나름의 그 급은 아직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같은 돈으로 신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차를 조금 더 높은 급을 사면 그 높은 급의 혜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고요. 중고차를 사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급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허세 부리고 싶은 분은 중고차를 사면 안 됩니다. 허세 부리는 거는 무조건 신차로 갔으면 좋겠고 신차 중에서 무조건 벤츠로 가야 됩니다. 자, 자동차는 정말 허세 부리는 목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허세가 중요하고 허세가 본인 인생에서 메리트가 있다면,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신차로 가고 벤츠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벤츠가 그렇게 넘사벽으로 비싼 차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벤츠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제가 생각할 때 젊은 20, 30대의 허세형 차의 넘버원은 C200 까브리올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쿠페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소프트탑 C200. 그게 아주 그냥 허세용 가성비로는 제가 볼 땐 짱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돈이 있거나 뭐 금수저인 분들은 뭐 포르쉐나 뭐 이런 것들로 간다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도 허세 부리고 싶은 자아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똥 BMW 8년 된 거 16만 킬로 된 거 고치면서 타고 있는데, 이번 생은 저는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나이에 좋은 차 탈 수 있고 허세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남 신경 쓰지 말고 허세 부리는 것도 젊은 나이에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비싼 차를 타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